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어제장과 손바닥 쥐집듯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루 만에 7,0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인데요. 7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변동성이 심했는지 숫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3일을 제외하고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특히 오늘처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만 해도 무려 6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편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긴축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금리 인상, 예상은 했지만 추가 인상까지 공식화한 건데요. 우리 시장 이렇게 금리 인상 같은 이런 여부가 조치에 어떤 영향을 더 받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6만 원 밑으로 급락, SK하이닉스는 180만 원대까지 급락하는 무서운 시장. 오늘도 급락세는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재헌절로 하루 휴장인데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는 하루 쉬어가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이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뚜렷한 악재가 없이 급락한다는 점.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며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최병건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네, 캐스터 김혜인입니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미국 CPI와 PPI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위주로 급락했습니다. 그럼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6.37% 하락한 6,82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에 6,700선까지 밀렸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4.53% 하락한 79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 이후 낙폭을 키우더니 이내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주요 반도체주 일제히 약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어제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는데요. 개인 홀로 3조 6,623억 원 사자세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1조 3,780억 원, 기관이 2조 3,690억 원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어제 반등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다시 대규모 매물을 내오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 어제와는 반대로 개인 홀로 4,466억 원 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36억 원, 1,562억 원 팔았습니다. 환율 부담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역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0.3% 약보합으로 33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장 초반 4% 넘게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2차 전지주 힘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글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다만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2차 전지주에서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나오션입니다. 5.73% 오른 86,700원에 장 마쳤는데요. 하나오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조선 협력 발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해외에서 건조된 일부 함정을 직접 구매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에 미국 함정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나오션을 비롯한 국내 조선주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만큼 저가 매수세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는 HLB입니다.
1.73% 오른 35,300원에 마감했습니다. HLB는 오늘 양시장 약세 속에서도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FDA 허가 불발 사유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친 데 이어 오늘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상황에서도 투자금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음에도 AI 투자 둔화와 반도체 고점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당분간 미국 반도체주의 움직임과 외국인 수급에 따라 국내 증시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혜인이었습니다. 어제 급반등한 코스피가 오늘 하루 만에 주저앉으면서 7천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오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이 7천선을 확인하면서 이제 네. 바닥은 다져졌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 시장이 기대를 하면 여지없이 요즘 꺾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투자자들께서 제일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드실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또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바닥을 잡나? 또 내려갈 자리가 남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락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요. 이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으로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쏠려 버리니까 이미 가격대가 반토막 이상 내려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도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지수를 좀 받쳐주거나 아니면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원래 거래 대금이 한 15조 원대가 평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거래 대금이 5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이 어디로 다 몰려가 버리냐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여기에 지금 코스닥 전체 시장의 대금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뭐 20몇 차례가 지금 그 주인이 바뀌는 그 정도로 단타가 막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이나 시장들도 지금 막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해법이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증권 시장을 보는 우리 전문가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쨌든 억지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면은 안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뭐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딸리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매수세 자금이 좀 분산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극단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 그런다면은 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치우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좀 더 많이 출시가 돼서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같이 출시가 돼서 그 매수세를 좀 분산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 지금 단일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심리나 국민들의 시선이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처방을 썼다가는 굉장히 반발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풀리는 수밖에 없다.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꼬여버린 수급 탓에 연일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좀 관심도가 줄어들어야지 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전문가님. 네. 개인 투자자들의 이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주식창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속상하기만 네. 한데 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또 없잖아요. 이제 또 오를 때 사고 네. 내릴 때 팔고 이렇게 엇박자 매매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향후 지수가 올라도 수익률을 초래할 텐데 대응법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는 방송의 주제도 이겁니다. 하이에나 매매법 좀 사용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자료도 준비해 왔어요.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억지로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은 삼성전자를 내가 고가에 들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살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서 버렸는데 그 평균가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반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당장 뭐 수익이 나는 상태도 아니고 무조건 들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푸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에나 매매법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하시면은 그게 꼭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때 일부를 좀 줄여서 손절매라도 대응을 조금 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 매도분을 다시 재매수를 해서 또 어느 정도 그 매수가를 낮추고 평균 매수가겠죠. 그리고 또 다시 반전했을 때 그 저점에서 재매수한 분량만 또 일부를 팔고 뭐 일부라는 거는 이제 전체 물량의 한 2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 나가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는 있지만은 그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망할 회사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무한정 내려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가에서 재매수를 했을 때 반등 시도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풀어가시면은 이 시장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려면은 그런 매매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내가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쌓여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방에 오셔가지고 계속 실전 거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워 가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병건 전문가님 주식 시장에 있어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민한 상황에 있는 시장에서도 하이에나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풀어나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백 키친데 입장하시면 이 매매법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네. 인상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수급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강좌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그 기습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그 막 풀린 유동성을 주워 담으려는 대응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8년도서부터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서서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리 야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라고 예고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한 3번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시기를 굉장히 느리게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를 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미 예고가 사실 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할 것이다라는 예고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막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이제 지금 너무 유동성 쏠림이 심해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락이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회복 속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회복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제 그 삼성전자 급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 전날 사실 제가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 25만 원 이하 여기 가격은 이제는 정상적인 루트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오기 쉬운 가격대다라는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하락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만큼 불안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시장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새롭게 또 하락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은 서서히 바닥을 짚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계속 키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지만 바닥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땐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백 키친 내에서 더 정확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또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많이 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한번 3스타 레시피를 통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철 요리를 좀 담아봤는데요. 오늘의 제철 요리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란 전쟁, 유가 상승, 경제 긴축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요리를 좀 해보면 좋을지 담아주시죠. 네, 뭐 우선은 지금 전쟁을 또 미국에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란을 폭격했다고 해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겨버린 거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이란 전쟁이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이란 전쟁 하면서 제일 핵심이 되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킥소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그리고 또 업황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소스로 더해가지고 주식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학습 효과가 된 건지 이제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이슈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란 전쟁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메인 요리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과거 이제 케이스를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가장 큰 물류 차질을 봤던 게 역시 물류 쪽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봉쇄를 했을 때 거기서 가장 득을 봤던 기업들도 대부분 해운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VLCC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초대형 원유 수송선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득을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떠다니는 석유 저장고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분쟁 지역을 피해서 먼 거리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 급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장 득을 보는 기업들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흥하해운입니다. 이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득을 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회사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잔금 상선이 이 VLCC 선을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VLCC 선의 전 세계 점유율에서 거의 20% 가까이를 지금 이 회사가 쥐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또 석유를 캐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 저장고도 거의 가득 차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배 자체를 저장고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해상에 띄워놓으면은 그게 가격이 올랐을 때 비싸게 팔면은 결국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금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40척, 50척 요 정도 수준에서 연말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중동 그 인근에다 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올 연말까지 거의 한 180척 이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관 용선료 요거만 해도 사실은 분기별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또 지금 주가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란 전쟁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때 급등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가 거의 시장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원래 오르기 전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 같으면은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데다가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을 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뭐 테마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적으로 뭐 들이미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재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단일 종목 레버러지로 자금이 다 몰려버리다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와도 금방 매도에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속보 상황을 보시면은 뭐 단일 종목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게 이제 뭐 예탁 자산은 5천만 원 그리고 또 거래 단위를 한 주가 아니라 20단위로 20자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올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 자에서 20단자로 이제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좀 몰려서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또 후르무즈 해협 봉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흥하해운 오늘의 메인 요리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지만 네. 또다시 이 트럼프의 타코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또 전쟁 관련해서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미 학습 효과가 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걸 이전의 3월과 같은 이런 에너지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타코의 그런 것들이 학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에이 또 뭐 그냥 허풍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막 처음처럼 그렇게 연속으로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뭐 이 하락폭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라와도 상당한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흥하해운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 상승인데요. 네. 또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유가 상승 관련주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유가는 지금 많이 안정이 됐다가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는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철회했다가 하여튼 그 양반도 참 속 시끄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안정을 찾으려다가 또다시 지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유가가 계속해서 배럴당 70달러, 80달러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정유 회사들이 사실 누적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도 횡재세를 좀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놓고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돈은 분명히 많이 벌었는데 지금 남들의 고통을 득을 받아서 벌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끼리만 표정 관리 잘 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나 주식 투자자들의 눈을 피해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제 마진을 많이 올린 이런 기업들은 그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소스를 정제 마진 상승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제 마진 상승 킥소스를 또 투하해서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유 관련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유 관련주 쪽에서 이제 뭐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막 시장이 난리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용히 주가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 많이 드렸던 내수 소비 쪽, 뭐 사치품 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백화점 쪽의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환율 때문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오르는 것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S오일이거든요. 근데 S오일 주가를 지금 보시면은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7월이 하락장에서 그렇죠. 그래도 몇 퍼센트 이렇게 많이 네. 올랐네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7월 달에 막 시장이 지금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종목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제 마진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유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원유 생산 국가에서도요, 그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정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정유를 해서 그걸 정제를 해서 그걸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유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들의 기업이 당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국가지만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정유 관련주 S오일 소개해 주셨는데요. 더 정확한 진입 타점과 대응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업종은 경제 긴축이 되겠는데요. 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만큼 금리 인상 쪽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은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리 인상을 했던 가장 큰 목적은 경제를 좀 긴축시키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우선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돈을 좀 거두어 들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인상 갭을 좀 줄이고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하고 지금 금리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미국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데 거기다 이자를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쏠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도 충격을 받게 되고 그밖에 이제 실물 경기에서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제를 좀 긴축시키고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긴축시키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중의 자금이 끌어들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킥소스를 더해주면은 그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 좀 대표적인 금리 수혜주죠. 은행주가 지수 버팀목 역할을 그나마 해주고 있기는 한데 네.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금융주들이 좀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금융주, 뭐 신한지주 같은 걸 보셔도 뭐 지금 시장이 약세를 타는 흐름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고요. 또 오늘 여기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증권주도 지금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가 또 실적 앞두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아까 그 석유 관련주처럼 표정 관리해야 되는 업종들이 증권주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일 종목 레버러지가 한 종목이 20몇 번씩 하루에 주인이 바뀌면은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대놓고는 좋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종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금융 쪽도 지금 상황에서는 긴축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금융주 관련주들, 특히 은행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노려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출시 시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게 민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정부 주도하에 은행이 주도가 되는 그런 어떤 관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성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아마 은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망한 거는 뭐 아무래도 대형 금융주가 좋겠지만은 너무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좀 소형 금융주 쪽에서 움직임이 좀 빠른 거, 그렇게 따지자면은 제주은행이 역시 좀 제일 메리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올 2월 달에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매수도 한번 유입이 됐는데 그 뒤에 시장이 계속해서 너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으로만 포커스가 몰리니까 매수가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렇네요. 딱 네. 7월부터 거래 매수량이 딱 줄기 시작했네요. 완전히 그냥 네. 죽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분산이 되면은 제주은행 쪽으로도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대주주가 이 회사는 신한지주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안정성도 괜찮고 탄력도 좋으니까 우리가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상 대표 수혜주로 은행주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최선호주 제주은행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진입 타점은 흑백키친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디저트 흑백 블라인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 흑주식은 공략해선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이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본 듯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헷갈려요. 벌써요. 예. 네. 야, 이걸 다 키워드가 네. 너무 쉬워요. 뭐죠? 기억이 네, 트럼프 해외 건조 군함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조선주 중에서 지금 해외 군함하고 관련되는 회사는 제일 유력한 게 하나오션이거든요. 이 회사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오션.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네, 정답은 하나오션 같네요. 하나오션 정답입니다. 네. 사실 전에 이 조방원의 기세가 상당히 많이 꺾였잖아요. 이 마스카 모멘텀이 다시 한번 조선주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이 반도체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반도체도 지금 상황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어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상한가를 막 쳤잖아요. 그 정도로 흐름이 괜찮은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너무 삼전 닉스에 눌리다 보니까 오늘도 조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은 반도체도 이제는 뭐 삼전 닉스도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막 변동성이 심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을 많이 거쳤고 이제는 오히려 반전을 좀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오션 같은 이런 조선주들도 주가가 오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너무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다 매수가 몰려버리니까 그런 실적이나 어떤 전망에 비해서 매수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특이하게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도 매수가 좀 옮겨 타면은 그러면 이런 하나오션 같은 것도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번 네.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면 자, 요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100 드릴게요. 100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반등이 나왔을 때 10만 원을 못 넘기면은 그때는 이게 장기적인 침체로 갈 수 있어요. 상황이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10만 원을 못 넘겼을 때는 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 회사가 망하냐 그건 아니지만은 일단 중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오션 10만 원 저항 라인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100주씩 세워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흑백 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뻔하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가격이 안 보이니까 네. 가격을 안 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차트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삼성전자이면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은 거 보니까 요거는 하이닉스 같아요. 와, 진짜 그 그림으로 키워드, 맞추시네요, 네, 전문가님. 키워드 없어도 놓아줘야 될까? 네. 키워드가 놓아줘.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 보니까 하이닉스 같아요. 맞습니까? 네, SK 하이닉스 정답입니다. 맞네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맨날 보니까 네. 금방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 이제 외인들의 거래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수급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제 좀 매수를 하나 싶더니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로 돌아섰는데 네. 수급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앞에서 4월부터 오른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26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사실은 이제 어떤 정상적인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선에서 반전 시도가 나올 만한 가격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이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초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같은 궤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이 충분히 좀 나왔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 반등했을 때 얘도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해 본다면은 지금은 180만 원, 170만 원 선에서는 반전 시도가 좀 나올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라서 우리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놓아줘야 될까라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더 쥐고 있다가 차라리 반등했을 때 언제 그때쯤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놓아주지 마시고 차라리 쥐고 있다가 나중에 반등했을 때 그때 가서 놔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10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단기 관점에서 100주씩 판단 내려주셨고요. 보유자분들 이 단기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버티면서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흑백 키친 내에서 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종료 후에 이 생존 종목명이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이 수익률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참 대단합니다. 역시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경력과 이 경험들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전문가님. 네. 이 치고 빠지는 타점 타이밍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기 V자 반등에서 딱 그 아래 꼭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수익률 리뷰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제일 뭐 다른 거는 어쨌든 뭐 그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요 이제 SK 이터닉스가 이렇게 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았냐? 그리고 이런 식의 대응을 어떻게 가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제가 적용한 게 하이에나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SK 이터닉스 보시면은 자, 요렇게 추세선 타고 지금도 이번에 요 타이밍에서 딱 반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를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보시면 여기까지 딱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하이에나 매매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짧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하이에나 매매법이라는 이름 자체는 좀 웃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바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바나의 왕자는 사자예요. 이 사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단독으로도 사냥이 가능하고 여러 마리가 같이 가서 사냥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가서 한 번에 사냥감을 물어 죽이죠. 즉 기관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정 종목, 그러니까 사냥감이죠. 그 사냥감을 한 번에 수익 낼 수 있을 만큼 파워도 강하고 그다음에 자금력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정보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은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하이에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어떻습니까? 몰려다니긴 하고 사자를 맨날 쫓아다니지만은 사냥을 직접 해서 한 방에 팍 물어 죽여서 사냥감을 쓰러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나는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끈질기게 물어뜯고 또 물어뜯고 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지만이 결국에 종래에 가서는 사냥감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매매에다 적용을 하시라는 의미예요. 즉, 한 번에 주식을 다 사가지고 그걸 목표치까지 끌고 가려면은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부는 보유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은 또 어느 정도 그 타이밍에서 저점 매수한 것만 팔고 또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고 팔고, 즉 하이에나가 계속 물어뜯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자연스럽게 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나빴을 때도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든가 아니면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삼성전자가 고가에 몰려 있어서 평균가보다도 내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나는 아직 수익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한 20%만 일부를 매도하고 또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수가를 조금씩 낮출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시세가 확 터질 때 그때 내가 손해를 안 보거나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이에나가 한 방에 사냥감을 콱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조금씩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사냥감을 쓰러뜨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림을 제가 딱 그려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특히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용을 했던 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매매법이에요. 자, 매도,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누적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은 그대로 끌고 가지만 수익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종목이 끌고 갔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한번 합니다. 이 시세 분출이 뭐겠습니까? 사냥감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끈질긴 하이에나는 이 큰 사냥감을 쟁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SK 이터닉스잖아요. 추세선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 다시 내려왔어요. 추세선 연결되는 부위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물어뜯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작은 수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하이에나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주식을 또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은 생존 종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생존 종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섹터는 자,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최근에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구리 가격이 상승이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구리 가격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타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동차용 전선이라든지 또 신사업 그다음에 고부 가치에 대한 제품 매출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을 점점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대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좋고 거기다가 이제 차트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하고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추세선의 연장선상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은 이 추세선 연장선상에 또 저점을 찍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또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선상에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물어뜯어야 되겠습니까? 이 추세선 연장선상, 요 타이밍이겠죠. 여기 내려왔을 때 딱 물어뜯는다면은 또 하이에나처럼 계속해서 물어뜯으면서 이 사냥감이 결국은 쓰러질 수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시세가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마냥 무조건 들고 가려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특히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들고 있다가 수익 난던 부분을 다 고스란히 반납을 할 수 있는데 몇 번씩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은 이 누적 수익이 점점 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힘든 시장에서는 이 하이에나 매매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기업도 좋은데 내용까지도 좋고 거기다가 사고 팔고 해서 누적 수익을 높여 놓으면은 나중에는 큰 시세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방에 오시면은 제가 바로 오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팔고 끈질기게 물어뜯는 이 하이에나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의 교육 강의 해주셨는데요. 일부는 보유하고 또 일부는 저점 매수 또 일부는 고점 매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매수가가 낮춰지는 매매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가 터질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인데요. 이와 함께 오늘의 생존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빠짐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